지도부가 오늘 사드 배치 지역으로 결정된 성주군을 찾았지만 성난 민심을 달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사드 배치 결정과 2년 전 떠들썩했던 청도군 송전탑 건설 문제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취재했습니다. 대구에 나흘째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등 연일 가마솥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LTE를 연결해 시민들의 피서 표정 알아봅니다. 대구의 한 아파트 입주민들이 관리업체가 유리한 전기요금 계약 방식으로 바꾸지 않아 손해를 봤다고 집단 소송을 냈는데 법원이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새누리당의 정진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오늘 성주를 찾았습니다. 일방적인 사드 배치 결정에 사활을 걸고 반대하고 있는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입니다. 정부와의 대화 창구를 만들고 환경 영향 평가도 약속했지만 성난 민심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사드 배치 결정 이전에 이 같은 노력이 왜 없었는지 안타깝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진석 원내대표와 김광림 정책위 의장 등 새누리당 지도부는 성주군 성산포대를 찾아 국방부의 사드 배치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성주군청에서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와 주민 간의 대화가 단절돼 있다며 성주 군민, 경북도, 정부, 미군, 새누리당이 모두 참여하는 공식 대화 창구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화의 주체들이 모두 참여하는 성주안전협의체를 당장 구성해서 공식적인 대화 창구를 만들어서 이 문제를 처리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성주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파 유해성의 환경 영향 평가를 할 것이며 결과에 따른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들 입회하에 당연히 거쳐야 하고 그 결과 인체 및 환경에 유해성이 있다. 이렇게 판정이 나면 사드 배치는 철회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성주 사드 배치 철회 투쟁의 관계자들은 사드 배치의 절차 문제와 책임자 처벌, 관련 자료 공개 등을 새누리당과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성주가 분명히 전문가들이 참가해서 여기가 최적지라는 결과 보고서가 있다면 그걸 왜 공개하지 못하시는 겁니까? 공개해 주십시오. 이런 중대한 국가 대사를 졸속하게 처리한 국방부에 대해서 국회 청문회를 열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국민들은 또 새누리당 장례식 퍼포먼스로 항의 뜻을 전달하면서 새누리당에 대한 성주 지역 민심이 돌아서고 있음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새누리당 지도부의 성주 방문을 지켜본 성주 국민들은 지난번 국무총리 방문 때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고 대변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며 실망감을 보였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사드에 앞서 우리 지역에서는 2년 전 청도에서도 송전탑 건설로 큰 갈등을 빚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주민 동의나 설명 없이 일방적인 결정으로 사태를 키웠는데요. 사드와 송전탑 사이 어떤 점이 같고 또 다른지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두 지역의 가장 큰 공통점은 주민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시설들이 주민 동의나 설명도 없이 갑자기 들어서기로 결정됐다는 점입니다. 공식적인 발표 이외에 또 다른 의도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도 비슷합니다. 국가 정전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던 송전탑은 아랍에미레이트 원전 수출 계약 조건 때문이라는 의혹이 있었고 북핵 방어가 목적이라는 사드도 중국을 목표로 한 미국 미사일 방어 체제의 한 부분이라는 지적이 일부에서 제기돼 왔습니다. 주민 반발을 둘러싼 발빠르고 광범위한 경찰 수사, 그리고 일부에서 연대 세력을 이른바 외부 세력으로 몰아가는 것도 유사한 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응원하고 연대하는 것을 내부다 외부다 이렇게 갈라치게 하는 것은 결국 청도 삼평리가 그랬듯이 이 불이한 결정에 항의하는 주민들을 고립시키려는 아주 불순한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 전자파에 노출되면 어떤 위험이 있을지 두 지역 주민들이 가지는 불안에 대해 정부는 아직까지 속 시원한 설명을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점도 있습니다. 성주군의 경우 군수와 군의원까지 나서 사드 배치 반대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청도는 해당 주민들의 반대만 있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주민 사이에도 찬반 의견으로 나뉘어져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한전에서는 공사만 한번 가면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그 남아있는 주민들끼리는 저희 마을뿐만이 아니고 얘기 들어보니까는 밀양도 그렇지만 다른 마을에서도 너무나 주민 간의 갈등이 너무나 심하게 갈라져 있어요, 지금. 일방적인 정책 집행으로 시작된 두 지역의 주민 반발. 같은 듯 하면서도 조금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정부와 공공기관이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려는 노력이 부족해 사회적 비용과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전국 학생행진은 오늘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이 계속된 핵실험 등으로 동북아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상황에 한국과 미국은 한반도 사드 배치로 더 큰 불을 지피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도 국방부의 사드 배치 결정으로 주변국과 갈등이 유발돼 국가안보를 더 위태롭게 하고 있다며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국방부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어제 배영철 국제협력관이 중국 칭다오시를 찾아 협의한 결과 칭다오시는 대구 치맥축제에 사절단이 불참하는 대신 국제경제협력구 본부장 등 민간인 2명을 참석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7일부터 대구에서 열리는 대구국제대학생 캠프에도 칭다오시 대학생들이 참여하고 칭다오 국제맥주축제 기간에 대구시 홍보부수 운영과 대구의 날 행사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 위탁 관리업체가 난방 방식의 변화로 전기요금 계약도 바꿔야 했지만 제대로 조치하지 않아 거액을 배상하게 됐습니다. 위탁 관리업체의 의무는 주민 권리 보호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중구에 있는 이 아파트는 지난 2010년 중앙집중식에서 개별 난방으로 바꿨고 당연히 난방 방식이 바뀌면서 전기요금 계약에도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아파트 전기요금은 공동전기료 비중이 일정 수준 이상일 때 유리한 종합계약과 이하일 때 유리한 단일계약이 있습니다. 위탁관리업체가 이런 점을 따져야 했지만 2013년 말 구청의 개선 명령을 받고서야 한전과 종합계약에서 단일계약으로 바꿨습니다. 주민들은 이듬해 관리업체의 뒤늦은 조치 탓에 매년 6천만 원 정도의 손해를 봤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1 민사부는 아파트관리회사는 전기요금 산정 방식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의무가 있다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해 2010년 말부터 3년 동안 1억 9,200만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적으로 위탁관리회사의 책임이지만 한 달 90만 원 정도 하는 수수료를 감안해 50%의 배상 책임을 물어 9,6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아파트 관리를 효율적으로 안전하게 하고 또 입주자들의 권익도 보호해주라. 그 보호하는데 철저를 기해달라라는 어떤 경고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관련 단체들도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전국의 모든 위탁관리 회사의 본연의 업무가 자기 회사의 이익을 챙기는 것보다 주민 권익에 앞장서야 된다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대한 특성을 강력하게 이해할 계기가 되었다. 전기요금뿐 아니라 관리비 전반의 집행을 두고 꽤 많은 아파트가 위탁관리업체와 갈등을 빚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이와 비슷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나흘째 폭염특보가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에 내려진 가운데 어젯밤엔 대구에 올해 첫 열대야가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무덥고 습한 날씨가 밤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무더위를 피해서 시민들이 모여있는 팔공산 자락 캠핑장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 그곳은 열기가 좀 덜한가요? 네, 이곳은 팔공산 파계 오토 캠핑장입니다. 평일이지만 제법 많은 사람이 도심 더위를 피해 이곳 팔공산에 텐트를 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 도심의 기온은 31도, 불쾌지수는 높음 단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 캠핑장은 현재 27.2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속에 위치하고 있어서 더위가 한결 덜한 겁니다. 무더위를 피해 산속으로 들어온 시민들은 조금 전 저녁 식사를 마치고 영화를 보거나 대화를 나누면서 여유를 즐기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로 구성되어 놓으니까 굉장히 더워요. 그래서 애기도 더위를 먹고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여기 시원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늘 한번 와봤는데 굉장히 시원하고 좋습니다. 특히 이곳은 승용차를 곁에 두고 바로 텐트를 칠 수 있고 샤워장과 취사장, 전기시설도 갖춰져 있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오늘 대구의 낮 기온이 35도까지 오르는 등 나흘째 폭염특보가 발령 중입니다. 내일 대구의 아침 최저 기온이 25도로 예상돼 어제에 이어 오늘 밤도 열대야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무더위는 주말까지 이어지겠고 모레까진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다만 다음 주부터는 낮 기온이 31도에 머무는 등 더위가 한풀 꺾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803 파계 캠핑장에서 MBC 뉴스 양관입니다. 대구 기상지청에 따르면 폭염특보가 대구에 지난 5월 30일 처음 발령된 뒤 오늘까지 15일 내려졌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 대구의 폭염특보 일수 7일에 2배보다 많은 것입니다. 세계 기상기구가 올해 여름은 기상관측 사상 가장 더운 해가 될 것으로 예상한 가운데 기상청은 동해 쪽에 오호츠크의 기압이 자리 잡고 있어서 공기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100세 이상 장수노인이 처음으로 3,000명대를 돌파했습니다. 장수노인 비율은 문경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는데요. 이들의 장수 비결은 무엇인지 엄지연 기자가 장수 어르신들을 만나봤습니다. 가만히 서 있기도 힘든 오후 한때 노인 한 분이 빠른 손놀림으로 텃밭의 잡초를 제거합니다. 올해로 103세인 노계매 씨, 문경시 영순면의 최고령 할머니입니다. 눈만 벌어지면 풀 뽑지, 한낮에. 안 힘드세요, 그거? 그리고 예요. 정신에는 단언해야지. 말귀만 조금 어두울 뿐 여전히 이웃 할머니들과 즐겁게 어울리는데 이 마을에서 80은 젊은 편입니다. 평균 나이가 90 가까이 됩니다. 100 나는 어른이 계시는데 70 안쪽은 막내지. 70대는 그렇게 안 많고 80, 90대가 많고. 통계청 조사 결과 문경은 시군구별 인구 10만 명당 100세 이상 고령자가 33.9명으로 충북 괴산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100세 이상 고령자가 꼽은 장수 비결은 소식 등 절제된 식생활 습관과 규칙적인 생활, 낙천적인 성격 순이었고 70% 이상이 평생 술과 담배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좋아하는 식품군은 채소와 육류, 콩 제품 순입니다. 하지만 삶의 만족도는 그리 높지 못합니다. 100세 이상 고령자 중 34.4%만이 현재 삶에 대해 행복하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43%가 자녀와 이웃과의 만남이 월 평균 1회 이하였고 5년 전에 비해 노인시설에 거주하는 고령자는 23.9%나 증가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혼자 사는 70대 할머니에게 접근해 수억 원을 뜯어낸 5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할머니는 전 재산을 잃은 것보다 자식처럼 믿고 아끼다 배신을 당한 것에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보도에 김은혜 기자입니다. 남편과 사별한 뒤 홀로 지내고 있는 77살 김모 할머니는 6년 전 당시 40대인 서모 씨를 알게 됐습니다. 임대를 준 점포에서 일을 하던 서 씨는 할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며 살뜰히 챙겨줬습니다. 그 어머니 하고 내가 잘 아프다가 보니까 약봉사는 알고 지낸 지 5년쯤 지나 급전이 필요하다며 1억 원을 빌리기 시작한 서 씨는 12차례에 걸쳐 모두 7억 5천만 원을 뜯어낸 뒤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서 씨는 이 돈으로 빚을 갚고 해외여행에 모두 써버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돈을 빌리면서 할머니한테 일정 이자를 지급을 했습니다. 자식 갖고 또 이자가 잘 들어오니까 이만하면 믿을 수 있겠다 싶어서 계속 돈을 빌려준 거예요. 김 씨는 자식같이 의지했던 서 씨가 자신의 재산을 보고 접근했다는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 있는 돈 다 털어갖고거든요. 난 죽을 수는 없다. 내가 죽어야 된다 싶어 약을 사갖고 가야 돼. 서 씨는 사기 혐의로 구속됐지만 자식처럼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할머니의 금전적 정신적인 피해는 회복될 수 없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경상북도는 발달 장애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1박 2일이나 2박 3일 동안 테마 여행과 해양 캠프 기회를 제공하는 발달 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이 사업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적 자폐성 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소득 기준에 따라 다음 달부터 11월 말까지 신청을 받아 진행합니다. 참가 신청은 읍면 동사무소나 경북 장애인 부모회로 하면 됩니다. 제19회 대구대학교 총장기 전국 고교검도 선수권대회 첫날 개인전에서 대구공고 박성준 선수가 구미형곡고 정지훈 선수를 꺾고 우승을 차지하며 모교인 대구공고에 첫 우승을 안겨줬습니다. 내일은 대회 마지막 날 경기가 펼쳐지는데 대구문화방송은 오후 1시 55분부터 단체전 준결승과 결승전을 중계방송합니다. 대구시의회는 오늘 제243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제7대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11명을 선임하고 이민환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예결특위는 세금을 내는 시민의 관점에서 예산을 심의해 시민들의 세부담을 줄이면서도 시민 행복을 위해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가 내일부터 닷새간 열리는 2016 대구 치맥 페스티벌의 현장 분위기를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합니다. 치맥 페스티벌 라이브 방송은 대구시 공식 페이스북과 친구를 맺으면 실시간 방송 때마다 방송 알림이 전달돼 시청할 수 있습니다. 방송에 참여하면 개막식 현장과 치맥 페스티벌 현장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행사, 참여 이벤트, 치킨 만들기 등 축제 현장을 볼 수 있고 실시간 댓글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청송군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8월 말까지 청송 얼음골에 이동 도서관인 새마을 문고를 운영합니다. 새마을 문고는 문학, 교양, 아동 도서 등 1,500권의 도서를 갖추고 피서객들에게 무료로 빌려줄 예정인데 책과 함께하는 작은 음악회 등 다양한 행사도 함께 열립니다. 대구 달성경찰서는 2014년 7월부터 2년여 동안 코스피 200 주가지수 선물과 연동되는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만든 뒤 회원 2천여 명을 모아 거래 수수료로 60억 원을 챙긴 혐의로 28살 유모 씨를 구속하고 이를 도운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최근까지 회원들이 입금한 돈은 168억여 원, 이들이 거래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돈은 62억 원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